자, 오늘은 신금일간이죠. 주제 넘는 사주강의,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일단, 갑부터 개까지가 10개 구간이죠. 그 중에 이제 신금이 8번째니까.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갑에서 출발해서 경금까지 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금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갑목 뿌리에서 출발해서 을목 잎이 되고 병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기토 시들고 경금 열매를 맺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금 이 종자용 씨앗까지 온 과정이 이제 신금 에너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임수, 다음에 하는 임수 개수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임수는 이제 신금까지 왔고, 개수는 임수까지 온 거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신금이라는 이 한자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맵다라는 어떤 의미의 한자죠. 고생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부터 경금 거쳐서 신금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인생 쓴맛, 단맛, 일종의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신금을 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고추살 얘기 들어보셨죠? 신금 그 자체가 사주 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 8글자 중에 천간의 신금,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고추살이라고.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이 좀 있었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고의 세월이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결과물로 완성된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거예요? 더욱 소중한 것이고요. 값어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뭐라고 그래요? 보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종자용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종자용 씨앗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씨앗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발화하는 거죠, 발화. 그 발화가 바로 뭐냐면, 갑목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그 씨앗에 이제 생명체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갑목 뿌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누가 정화, 따뜻한 온도하고 임수, 임수가 딱딱한 껍질을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만나야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금, 임수, 정화는 아주 중요한 서로 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신금이 간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음권에 있는 기운들이 주로 갑정기신, 틀을 이루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0개의 천간이 이제 순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신금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신금 일간이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신금의 값어치가 좀 달라지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본질적으로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데,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값어치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의미도 되는 거니까, 태어난 계절이 정말 중요하죠. 물론 태어난 계절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맞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태어난 계절은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태어난 계절마다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주 공부하는 거고 사주를 알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봄에 태어난 신금일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씨앗은 추운 겨울에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한 거죠. 그렇죠? 마무리한 거예요. 봄이 되면서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신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십성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봄목이죠, 뭐. 목이니까 이제 재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재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돈, 재물,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원래 재성의 의미가 뭐냐면, 장악한다. 장악한다는 의미죠. 이 말은 재물이라면은 내 방석 밑에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내 재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재성이더라도 내가 깔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면 내 거가 아니란 얘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봄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이 재성이 어떤 거냐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재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내 거로 만드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사주를 보는 핵심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뭐 여기서 길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어난 계절은 직업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사회적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의 첫 번째가 특수한 환경에서 직업성을 찾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금일간이 부자로 사는 것은 요원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거꾸로 말하면 봄에 태어난 신금일간이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절에 맞는 특수한 환경이나 직업을 찾는다라면 그게 정답이다. 그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금일간의 특성. 자, 그 다음에 바로 여름으로 넘어갈게요.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뭐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신금일간, 그러니까 다음 여름으로 넘어가면 자, 여름에 태어난 신금일간을 봅시다. 자, 한여름에도 종자용 씨앗을 본다. 말 가능한가요? 한여름에도 종자용 씨앗을 본다.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신금일간도 마찬가지 봄에 태어난 신금일간처럼 똑같이 존재감이 약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봄에 태어난 신금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성장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여건이다 하더라도 아직은 어떻게 해요? 여름에 신금일간은 아직 정체성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자신감 있게 신금 특성, 값어치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계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신금만이 갖는 보석 같은 값어치 있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금일간에게 여름은 화이고 관성이니까, 그죠? 화가 관성이죠. 관성에 속하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응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운으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성비가 좋은 큰 규모의 직장이 우선이다. 이 얘기는 구체적 표현하면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공기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좀 규모가 좀 있고 좀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좀 높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좀 있죠. 둘째는 이런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규모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죠.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것이 뭐냐면 분리, 분석,
전산, 통계, 뭐 반도체, 뭐 제약, 의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계통에서 또 어떤 거? 연구 분야의 일을 한다. 이러면 그 신금일간이 원래 갖고 있는 보석 같은 값어치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가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을. 자, 가을에 태어난 신금일간. 가을에 태어난. 신금은 자신의 계절이 가을이고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가을에 태어난 거니까 제때를 만난 거죠. 자,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어딜 가든 존재감이 살아있다는 거죠. 신금이 어딜 가든. 어떤 일을 해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실속도 함께 챙긴다는 거니까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열매나 씨앗은 어떤 거야? 외롭게 홀로서기 하는 거죠. 그죠? 개별성을 가지고 집단으로부터 뭡니까? 독립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항상 감수해야 하는 것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자연의 순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어떻게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개별성을 가지고 홀로서기 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이고요. 다음은 사회에 나와서는 직업적인 독립성이 중요하죠. 이런 게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가을에 태어난 신금일간이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로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간 넘어갈게요. 자,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가장 신금일간다운 모습이죠. 자, 겨울이라는 특징이 어떤 겁니까?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응축하죠. 응축하고 수축을 시키죠. 그래서 작게 만들고 이렇게 숨겨놓는 게 겨울이니까 이게 바로 신금의 본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선호한다. 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신금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엑기스화하는 거죠. 엑기스화. 작지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관하는 거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 어떤 거예요? 넓고 한적한 곳에 싼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땅에 작은 규모, 이왕이면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간이 가장 신금일간다울 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큰 부자로 사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신금일간, 계절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